안 보였다가 오늘 이제 자숙의 느낌으로 오신 분이 있잖아요. 웃음소리가 맑으신. 예. 이제까지는 말을 내가 잘 못했다. 다 닫고 살았다. 환갑을 맞이해서 이젠 좀 얘기 좀 하고 싶다. 네, 이제 그래서, 좀? 예, 저희가 이제 솔직한 입담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기대하시라. 예, 그래서 저희가 네. 판을 한번 깔아볼까 합니다. 우리 오영실 마담님의 오영씨 마담님. 여보, 나도 좀 받으며 살고 싶다고? 사랑이야 돈이야? 남들이 보면 뭐 의사 마누라로서 굉장히 편하게 사는 줄 알지만요. 그치. 저는 정말 그 30대 초반에 남편을 잃고 여자가 저렇게 생활력이 강할 수 있다라는 걸 몸소 우리 엄마를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짠순이 그런 짠순이가 없어서 나는 제일 질린 게 절약이야. 그래서 나는 결혼과 함께 이 집을 탈출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세상에 짠돌이 그런 짠돌이 없는 우리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댁은 가서 보니까 일회용 비닐 장갑도 씻어서 다시 쓰는 집을 만났어요. 연애할 때부터 아나운서는 얼굴 파는 거라 시험을 못 보게 했어요. 그 반대를 무릅쓰고 저는 연애 중에 아나운서가 됐고 이제 7년 연애 종지부를 찍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처음 하는데 한식집에서 상도 들어오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저희 엄마 앞에서 집은 지금 형편이 그래서 지하 3방밖에 못 얻어준다고 얘기를 하자마자 우리 엄마 울음이 터져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난리 부르스로 그 상견례는 끝났어요. 며칠 후에 어머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예물을 큰 형수는 그 큰형님은 금반지를 받았다. 둘째는 다이아몬드 조그만 걸 받았다. 너는 어떤 거를 가질래? 그래서 어머님 돈으로 주십시오. 저는 집을 사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은행 빚을 빌려서 집을 사니? 너는 겁도 없다. 남의 돈을 빌려서 어떻게 잠이 오니? 하고 걱정만 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쬐끄만 금반지 하나로 저희는 보태준 돈으로 전세 얻을 거를 그만큼의 대출을 얻어서 집을 사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렵게 대출 이자를 갚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시댁에 가서 부엌에서 일을 하니까 둘째 형님이 오면서 너네들이 받은 그 전세금 중에서 500만 원이 내 돈이야. 내가 퇴직금 받으면서 우리 동생한테 가야 할 학자금이 너한테 갔어 라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남편은 군대를 가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기다리세요. 제가 조금 있으면 적금을 타요. 그래서 입사하자마자 처음으로 내가 적금을 분 걸 이제 받아서 둘째 형님한테 드리면서 나는 너무 황당해서 내가 들은 이야기도 없었고 갚으란 말도 없었는데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도 황당해요. 아무도 그 실마리를 얘기해 주지 않아. 어떻게 해서 그 돈이 그렇게 해서 갚는 게 당연한 건지 안 갚는 게 당연한 건지 그 일로 그날은 끝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이제 시집을 갔고 나는 아직도 첫 출산이 잊혀지질 않아. 누구도 그렇게 배가 아프다는 얘기를 해준 적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이 오장육보가 흔들린다라는 게 사약을 먹으면 저 정도의 배가 흔들리나 정말 그 한 8시간을 이렇게 첫 아이라 너무 힘들어서 여보 제왕절개 해줘 하는데 듣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출산을 딱 자연분만을 하고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미역과 참기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엄마가 해줘가지고 미역국을 먹고 산후조리를 끝냈어.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좀 회사 나가면서 근데 우리 동기가 그러더라고. 나는 첫 아들 낳아서 1,000만 원을 주시더라고. 그리고 지금도 시댁에 가면 100만 원씩을 주셔. 그런데 난 그거 안 받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자꾸 받으면 자꾸 참견을 하신대. 그렇죠. 나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나는 깜짝이야. 누나 깜짝 놀랐다니까. 왜 그러세요? 그래, 내가 감정 기복이 이렇게 생기게 됐어. 아무튼 나는 좀 너무 비교가 너무 크니까 그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내가 돌아보면 그 집에 시집 가서 한 일이 뭐 있느냐. 시댁이 이사를 가야 돼. 너무 오래됐고 어머님도 힘들고 그래서 그 집 파는 거는 1억이었는데 아파트는 2억이더라고요. 그 근처를 살아보니까.
그런데 이제 큰형님과 우리가 5천을 대고 아파트를 이사시켰어요. 시댁을. 둘째는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그리고 용돈도 우리는 조금 더 드렸어요. 왜냐하면 막내 아들이 그래도 의사로서 가장 공부를 잘했던 기대주니까. 그리고 내가 프리랜서를 하면서 조금 더 벌게 되니까 용돈도 후하게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을 덜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은 한 번도 너무 고마워 이런 말도 없었고, 애썼어 이런 말도 없었고. 생일 선물을 앞두고 남편이 계속 뭐 받고 싶니 뭐 받고 싶니 묻는데 대답할 수가 없었어. 왜 얘기를 안 해? 이러는데 나는 당신이 정해줘야지 얼마 선에서 원하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자꾸 뭐 받고 싶냐고 얘기하면 나는 할 말이 없어. 보라언니 차 받았다는데? 그랬더니 남편을 바꿔야겠네 이러면서 도망을 쳐요. 도망을 쳤어. 보라 언니가 남자를 근본한 친구. 금보라 언니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 남편이 계산을 잘하는 남편이거든요. 내가 준 게 맞니? 당신이 준 게 맞니? 그러면 이제면 좀 나한테 큰 거 한 번 쏠 때도 되지 않았니? 그만큼 저는 자격이 되지 않나요? 그럼요. 아니 되죠. 네. 챙겨주셔야지 이제는. 드라마를 본 것 같아가지고. 예. 정말 모노 연극을 본. 자 이제 불 꺼주세요. 연극 끝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도 나왔어요. 네. 부러운 거 같다가도 안 부러운 거 같다고 말라가는 모습 보면 간섭하는 거 보면 싫기도 하고. 근데 일단 시댁떡 보고 사는 꼭 옆집에 살잖아요. 그런 네, 친구들은. 네. 예. 부러웠던 적 있나요? 순간순간? 시댁떡. 뭐, 저는 아주 부자 시어머니를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제가 운동 다니는데 정말 멋쟁이 어르신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저희들 보면은 이진아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친구들 뭐 모아라 같이 이렇게 해서 밥 먹자 해서 눈만 마주치면 밥을 사주시려고 하는 어르신이 계세요. 그래서 뭐 이러고 그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근데 정말 근사하게 기분 좋게 이렇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몇 번 같이 밥을 먹다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금싸라기 땅이라고 하는 굉장한 곳에 굉장히 커다란 빌딩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이렇게 베풀 수 있다고는 그치, 생각 안 맞아. 하는데 예, 정말 그 당신보다 좀 이렇게 나이 어린 이렇게 후배들 이렇게 저기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마음 편히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자리를 늘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1년 정도 밥을 얻어먹고 있는데 하루는 그 어른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진아 너는 날 잘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잘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래서 어른이시니까 근데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나 보다. 아 예 했더니 너 무학여중 나왔지? 무학여고 나왔지? 이런 학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다고 그랬더니 내 둘째 며느리가 이름이 뭐다. 그래서 너랑 동창이래. 그런데 저는 학창 시절 친구가 별로 없는데 이름을 너무나 또렷이 기억하는 친구예요? 네. 제가 참 좋아하던 아주 예쁘고 잘 웃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시어머니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브랜드 막 생각이 나는 게 또 제 중간 언니들이 그 저기 저 형님 모시고 나오면은 며느리가 뭐 하여튼 가지고 싶은 거는 모시고 나오면은 그러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아가 가자. 그래도 그 옆에 운동하는 데 옆에 백화점 있거든. 거기 가서 사고 싶은 거 다 사게. 그래서 내가 저 집 며느리면은 드라이버가 돼가지고 내가 저 집 며느리였어야 하는데. 그 얘기 들을 때 그지.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정말 실감나게 너무 부러웠고 지금도 저는 그 어르신 옆에서 이렇게 가끔 맛있는 거 얻어 먹는데 정말 이렇게 티 안 나게 며느리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뭐 이거저거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정말 근데 그 며느리랑 안 만났어요? 만나서 뭐 하게요. 나 이 마음 알아. 나 이 마음 알아.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저는 마음입니까? 제가 예물을 적게 받아가지고 친구 집에 예물을 그 함 오니까 네, 네. 따라가서 놀고 있었어. 그랬더니 정말 무슨 이런 거에 너무 예쁜 보석함 같은 게 이만한 게 들어오더니 합이 열고 뚜껑을 여는데 그게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어머님 손이 여기에 탁 하고 다쳤어. 그래가지고 여기가 어머! 그랬는데 그 어머님이 하하하하
왜 웃어? 왜 웃어? 그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다쳐도 너무 좋아. 너무 화가 안 나는 거야. 아픈데도 여기가 너무 휘황찬란하니까 이게 아픈데도 웃음이 막 나는 걸 보면서 피가 나는데도 그래서 내가 순간 저게 저렇게 예쁘고 좋으면 아픈 줄도 모르는구나를 느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시댁 덕을 본다고 했을 때 저는 시댁이 안 계시니까 시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시고 저희 어머니는 심지어 시어머니는 56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정말 저희 신랑 얘기 들어보면은 고무신만 신다가 진짜 분식집을 하셨는데 진짜 분식만 만들다가 돌아가셨는데 대신 이제 재산을 많이 좀 있으셔가지고 저희 신랑한테 지금 있는 건물의 일부를 주면서 이제 나눠라, 형제끼리 나눠라고 했는데 저희 신랑이 진짜 아침에 신은 양말에 저녁에 구멍이 날 때까지 혼자서 다 청소를 해가지고 이제 온전히 본인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을 했는데 어쨌든 건물을 가진 남편을 만났으니까 맞아요. 부모님이 그 종잣돈을 주지 않았으면은 못 이뤄냈을 거잖아요. 건물주 사모님이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그 물려받았다는 그 감사함이 늘 있어서 제가 좀 신랑한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방향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로 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필요해서 저희 건물에 이제 저희 신랑이 쓰던 방이 있어요. 그 방은 객실로 팔기에는 좀 안에 내실로 있어가지고 그 방을 제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저희 신랑한테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툭 하면 장사가 좀 안 되고 그러면 아, 저 내실을 세를 주면 한 달에 한 80만 원 나오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래 여보 고마워 그러는데 에? 내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내려고는 했는데 이게 처음에 낸다 그랬어요. 매달 2일 날 낸다 그랬거든요. 근데 한두 번 밀리다 보니까 안 내도 되는 거 내는 게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안 내기 시작했어요. 대신 저희 신랑이 거기서 송장 뽑고 하니까 택배비 다 제가 내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뭐 자기도 나 A4 용지 쓰고 하니까 했는데 A4 용지로 tum을 친다고? 하는데 이제 점점 이렇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솔직히 좀 이제 좀 퉁칠까는 마음도 있는데 잘 있다가 또 장사가 안 되고 손님이 좀 없으면 아 내실만 저거 내주면 80만 원이면 전기세는 나오는데 또 이런 얘기 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얼마 전에 아 더럽고 치사해서 그럼 나 나갈게 8월 때까지만 있고 나갈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갔더니 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생각보다 그 정도 평소에 똑같이 얻으려니까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신랑한테 가서 내가 약간 너무 미안했다. 시댁도 보고 사네. 하면서 대신 이제 자존심 버려야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럼. 저는 시세가 그런지 몰랐어요. 저희 신랑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게 섭섭했는데 시세를 알아보니 충분히 저한테 더 싸게 주네. 할만하더라고요. 생생낼만 하네요. 네. 우리가 집사람한테 다 주는 거는 네. 집사람이 갖고 있는 건 내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집사람이 뭐 보석을 많이 갖거나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우리 마누라가 부자면 나도 괜히 기분이 좋잖아. 그러니까 일심동체구나. 그 집사람하고 정제공동체. 우리 장모하고는 진짜 특별한 둘이 그냥 아주 어릴 때부터 가장 둘이 맞아, 그런, 이뻐하는 자신이 딸이고 있어요. 네. 이런 딸이야. 그래서 이제 장모님 돌아가시면서 정말 장모님이 갖고 있는 배모를 왕창 다 가지고 싶어. 진짜 다 가졌죠. 우리 집사람이. 외동딸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미리 주신 거예요? 아니야. 나중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줄 거, 못단 딸 줄 거, 우리 집사람한테 다 준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진짜 좀 건졌다. 이런 느낌이 생기는데 사실 이제 아니 나는 뭐 그래 초가집 떡 이런 거 생각하고 살질 않았는데 자랑질은 진짜 나쁜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얘기를 하면 아, 야! 아니 이게 왜 앞뒤가 안 서? 아, 이게 안 하는데. 아니 이제 우리 집사람이 하프를 줬어요. 저 근데 하프라는 게 비싸잖아. 엄청 크지. 아크가 이거. 그리고 이제 엄청나지. 결혼을 하면 하프가 집에 하나 생기겠구나. 이런 하프가 생기. 이런 이제 은근히 공짜 심리가 있잖아요.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뭐 가구들 들어오고 막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하프가 안 돼. 하프가 없어. 와야 되는데. 처음에 물어보기가 뭐하니까 그치. 안 물어봤지. 자기 하프 한동안 언제 켜? 이러지. 하프는 안 갖고 오냐? 이제 물어봤잖아. 그랬더니 팔아갖고 딴 거 샀대. 아유 그래. 넘어갔잖아. 그다음에 우리 장인어른이 틈만 나면 혜선이 하프 하나 사줘. 물어보니까 무지 비싸잖아. 그래서 사줬죠 내가.
내 건데 뭐 어차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대단한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야, 대단하시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그런 치사한 공짜를 받았던 그게 있다 이거예요. 고백하는 거야. 하태권 씨는 혹시 처가댁 아까 이제 투자 잘한 부인 말고 처가댁 잘 만나서 이게 돈 걱정 없이 잘 사는 옆집 남편 혹시 부러워?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그 운동은 저보다 잘 못했는데 왜냐면 내가 금메달이니까. 되게 잘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태릉 선수촌에서 이제 운동만 하고 이제 새벽볼 보고 이제 밤에 이제 별 지면 그래 이제 금메달 따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은 이제 일찍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이성을 만나면서 자기의 이제 그 제2의 인생을 설계했는데 한 친구가 이제 그 결혼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지역에 한우 그 자조금 협회 있잖아요. 예, 예. 그 회장이세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장인어른이 장인어른이요. 그래서 이제 딸이 둘이거든요. 네. 아들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한 작년에 이제 한 1년 전쯤에 갔는데 이제 뭔 얘기하다가 소가 장인어른 그 댁에 소가 1000마리가 있다고. 대단한 거 딸 그래. 네, 1000마리.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또 그 낳잖아. 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그 천마리면. 저와 같이 이제 레슨을 하는데 레슨은 그냥 취미로. 또 취미구나. 취미로. 이제 그 돈 이게 다 벌어가지고 취미로 하는 레슨. 자기 이제 친구들 만나서 이제 술 한잔 하고 먹고. 그다음에 이제 뭐 스크린도 가고 어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니까 이제 뭐 또 부러워? 한 마리, 소가, 예, 한두 소가- 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 예, 뭐 요즘 아까 오면서 잠깐 검색해봤는데 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한 마리예요. 근데 이제 뭐 650만 둘이니까 어쨌든 이제 뭐 반절 나누면 아, 또 500인데 반절 나누는 것까지 많이 올랐어, 했어. 많이. 그래서 이제 이거 뭐 곱하기 해봤어요? 그것까지는 안 해봤는데 에이. 네, 뭐 암수 또 받으면 이제 더 좋겠죠. 근데 저는 그 하태관 연구소장처럼 이렇게 처갓집에 뭘 바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거 만약에 처갓집이고 잘 살았으면 이런 마음이 없는 게 그리고 받을 생각도 없고 근데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그 아까 그 부러워하시는 저는 저희 어머니의 부모님한테 오히려 지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고 두 번째는 그 지원을 받았을 때 그 와이프가 고생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지원을 해주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받는 사람은 하나지만 주는 사람은 여러 사람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아들 셋이잖아요. 한 달에 우리 애들 뭐 유치원비, 뭐 학원비 한 집에 50만 원, 100만 원, 만약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 우리 와이프가 1남 4녀인데 부모님이 그 장인 장모님이 만약에 지원을 해주시려면 5집에 똑같이 지원해 주셔야 되고 손주면 한 10명 될 텐데 어떻게 지원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걸 바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원을 받으면 이제 고생했던 부분 와이프가 그걸 이제 방송 나오기 전에 물어봤어요. 좀 고생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느 날 현태 좋아하는 음식 좀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져가야죠. 가면 고등어 한 마리래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그거 부르시는 거구나. 네. 그냥. 그리고 오늘 저 과일 많이 사놨으니까 저 가져가라 그러면 사과 하나. 뭐 이런 고생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가를 다 치르고 그냥 공짜가 없는 거죠. 그냥 그런 걸 봤을 때 뭐 그냥 처갓집에서 그냥 그분들 오히려 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싶었죠. 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사람이니까 어떤 거 있냐면 이제 한 뭐 생일 때, 내 생일 때, 아니면 승진했을 때 뭐 넥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선물 하나 정도는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왜냐하면 근데 크게 경제적으로 지원받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쓰고 있다는 것 진짜로? 정도만. 배가 부르구나 아주. 그래. 고파봐야지 알아. 아니 우리 코치님은 이렇게 시댁이든 처가든 어디든 뭔가 약간 바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고치를 좀 하세요? 그 실제로 이제 제 친구 사례이기도 한데 그 여자 친구인데 결혼하면서 그냥 시댁에 뭔가를 바라지 않았었어요. 아무것도 안 바랬는데 자꾸 저 주변의 친구들이 결혼하면서 이제 시댁에 뭐를 받는 거예요, 하나씩. 뭐 아들 낳아서 차 받고 또 뭐 해서 집을 이번에 옮기고 이런 사례를 들으면서 나도 그러면은 내가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 친구들도 왜 너는 시댁에 아무것도 안 바래? 이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자기도 하고서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얘기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받은 만큼 시댁에 많이 가야 돼. 많이 가야 되고 뭔가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고충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래 차라리 내가 편하다. 이 생각을 한 친구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가댁이든 시댁이든 뭔가를 받은 만큼 나도 또 마음이 무겁잖아요. 또 해드려야 되는 게 있고. 당연해야지. 당연해야지. 그래서 사실 그것 균형을 조금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